김여정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북한의 김정은이 본인의 이 절대적인 권력의 상당 부분을 여동생 등에게 위임을 해서 위임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국정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함께 보시죠. 위임 통치란 말이 나왔고, 이제 김여정이 이제 국정 전반에 있어서 위임 통치 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가 통치 스트레스 경감. 김정은의 그동안 이제 9년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졌나 봐요. 그래서 그걸 좀 줄이는 차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 실패 시 김정은한테 총알이 날라오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에서 책임 회피, 권한 위임받은 쪽에 책임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이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 박사 연구까지 하셨는데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걸치면서 단 한 번도 본인의 권력을 누군가에게 위임을 해서 위임 통치를 한다. 이런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김정은은 이복 형제와 고모부까지 잔혹한 방법으로 제거를 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위임 통치다? 그게 통치 스트레스 때문이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국정원이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해석이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경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에 집중하겠다. 2016년에 5개년 계획을 만들었는데 그 경제 계획이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면서 다음 내년 초에 다시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형식적으로는 어떤 뭡니까 일반적인 국가와 같은 그러한 위임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경제, 그 다음에 외교, 여동생한테는 외교 국방, 또 국방도 부분적으로는 뭡니까 체불부장한테 맡기는 여러 가지 형식을 합니다만은 그런 것은 아무래도 말하자면 공산주의 방식으로 보면 소련 방식보다는 중국 방식을 채택한다. 모델적으로 본다면 볼 수 있고, 소련 방식이 뭐냐면 일개함적인 방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단일 지도 체제였기 때문에 위기에서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중국 방식은 뭐냐면 공천당, 베이징, 상해파 이렇게 여러 파벌을 분열함으로써 한 파가 위기에 됐을 때, 말하자면 모태통파가 한계에 달했을 때 등소평이 새로운 노선을 가지고 그걸 교체해가는 그런 어떤 위기 돌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규모나 스케일 자체가 북한은 그런 스케일은 아닙니다만은 부분적으로 조금 더 근대화된 어떤 분권을 통해서 자기의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 속에서는 아마 건강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외부 요인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그걸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아직은 저는 미지수다 그렇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어쨌든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세운 경제개발 계획을 실패했다고 자인한 것은 좀 발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미 대선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전략을 세우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임 통치, 북한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방법입니다. 경제 계획의 실패와 통치 스트레스 탓이다라고 설명하지만 지금까지 앞선 북한의 권력자들, 독재자들이 경제에 실패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 통치 스트레스 받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를 생각하면 국정원의 설명에 고개가 좀 갸웃겨져집니다. 어떻게 위임 통치가 된다는 건지 함께 보시죠. 자, 대남 대미는 김여정에게, 경제는 박봉주와 김덕훈, 군사는 리병철과 최부일 등에게 김정은에게 집중됐던 권한을 위임해서 통치를 한다. 김관선 변호사님, 검찰에 계셨지만 국정원이 쓴 용어 자체가 위임 통치거든요. 그러면서 후계자는 아직 지정한 것이 아니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니까 일단 의아합니다. 근데 위임 통치라는 말이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왜냐면 국정원이 쓴 용어예요. 네, 위임을 한다고 하면 끝까지 결정 권한도 가져야지 그 위임 통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단지 취합을 해서 결국 최종적인 결정권은 김정은이 갖는다?
그 유임 통치가 아니죠. 단지 어떤 일을 줄이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다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유임 통치라는 말이 맞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미나 이제 대남 이런 뭐 예를 들어 정상회의 그런 거 하는 데 있어서 김여정이 맡기로 했으면 김여정이 결정권을 가지면 유임 통치죠. 그리고 권한이 분배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권한을 그냥 분배지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임 통치란 말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저가 아마 우리 역사에 있어서 아마 독재자들이 자기의 권한을 밑으로 내려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본인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하지 이걸 분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통치형 스트레스보다는 아마도 지금 굉장히 북한이 어렵지 않습니까? 뭐 대남이나 대미도 풀려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이제 경제 관련해서는 뭐 또 최근에 수혜가 엄청 났었고, 그다음에 대북 제재 그리고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뭐 8%까지 내려간다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연말쯤 되면 과연 어떤 국민의, 인민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거, 민생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면 일단은 뭐 본인은 유임을 통치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잘못되면 경제 분야와 관련된 박봉주 당부위원장이랄지 김덕훈 내각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저렇게 권한 분배를 일단 해놓고 이러한 어떤 위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이걸 회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책임에 있어서 어떤 잠정된 회피 이런 목적으로 권한을 일부 분배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윤태호 시장님, 제가 궁금한 게 사실은 국정원이 지금 위임 통치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 용어를 쓴 것도 처음인데 지금까지 북한은 뭐 독재자 한 명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담당은 다 있었어요. 대남 담당, 대미 담당, 경제 담당.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 위임 통치라는 단어를 쓰면서 북한 김정은이 상당한 권력을 위임했다라는 용어를 쓴 데는 지금까지 북한의 권력자들, 독재자들이 시켰던 어떤 담당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뭔가 김정은이 뒷선으로 뭔가 한 발짝 물러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 설명하셨지만은 우리나라 이 민주국가를 보면은 우리 삼권 분립이 있고 행정부 내에서 뭐 때로는 책임 총리다, 뭐 책임 장관이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삼권 분립하고 다른 차원이잖아요. 조선왕조 시대에도 이제 육조 직할제 임금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의정부는 좀 패싱하고 판서들을 직접 관리하는 임금이 있는 것이고 또 의정부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 이제 의견을 많이 듣는 임금이 있는 것이 스타일의 차이인데 그런 거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보인 것은 이제 통치 스트레스 말부터 보자면은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죠. 동아일보 주성아 기자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한 40여일간 은둔해가지고 왜 그때 이제 신변 이상설이 있었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그 모습을 보여줘서 불식시켰는데 그때 주성아 기자가 일찍 이야기한 것이 코로나 등으로 인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세웠던 전략들이 다 엉클어지고 경제도 안 되고 북한은 또 방역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닫아 걸 수밖에 없고 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안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한 거하고 지금 보니까 맥락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권력이 흔들리고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보는 게 그래요? 경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성과에 대해 가지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 예. 강한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권력이 흔들리면 절대 자기가 잘못한 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숙청을 하죠. 대신에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위임을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저는 뭐 김정은 체제가 오히려 확고하다는 증거라고 보인다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이 보도에는 잘 안 나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대목이 어제가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 처음 나온 날이에요. 그렇죠. 첫 작품이죠. 네. 그러면 이제 국정원 입장에서는 정보위 위원들한테 뭐 보고거리, 이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줘야 되고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국회 그럼요. 내에서? 예, 간사들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고 받았는데 뭐 이런 좀 큰 게 있었어. 야, 우리 뭐 것도 박지원 원장이 부임하더니 좀 정보 협력이 확실하구만. 그렇지, 뭐 이런 보고도 거. 잘하고 이렇게 하는구만. 저는 그런 것도 약간 보여요. 왜냐면은 자 국정원에서 저런 정보를 입수했으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국정원 내부에 분석을 했을 것이고 예. 청와대에 보고를 했을 것이고 NSC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행정부 단위에서는 아마 이제 끝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실은 이게 있습니다. 하니까 아까 우리가 장면 나왔지만은 하태경 의원이 내 일은 지금 보고를 받았다라고 브리핑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국정원이 우리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우린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것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인가. 제가 그게 어떤 시그널인지 지금 제가 명확히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박지원 원장은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걸 발표함으로써 북한에 대해서 또 국회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야, 니들 그 위임했더라? 그러니까요. 알고 있는데 이런 목적도 있자. 물론 유태호 실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김병기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에게 권력이 뭐 누수거나 흔들리는 거 아니냐, 북한 체제. 그런 관측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요. 들어보시죠. 위임 통치라는 용어를 국정원에서 이렇게 만든 것이지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후계자 구도와 관계되는 용어가 아니다. 김여정은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하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